64번 유전자키 혼란에서 빛으로 상상의 길. 고통을 기꺼이 느끼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고통이 사라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을 때 마침내 당신은 당신이 잡혀있던 고리를 볼 수 있습니다. 내면의 영혼이 당신이 진정으로 누군지 직면하기로 결정한다면 생전 처음으로 속임수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고통으로부터 끊임없이 멀어지게 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그것을 목격하는 것은 당신에 대한 마음의 오랜 통치를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64번 유전자키 선물 상상. 안녕하세요, 사랑입니다. 오늘은 64번 유전자키의 첫 번째 날입니다. 저는 공동체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 4년 전에 이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마당이 있고 수영장도 있죠. 함께하는 이웃들도 있어 서로의 아이들을 돌봐줍니다. 특별한 날에는 이웃들이 모두 모여 파티를 열고 크리스마스에는 아이들이 집집마다 방문하여 선물을 받습니다. 아이들은 학교를 마치고 이곳에서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놉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 공동체와 연계된 대한유치원과 대한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유치원의 아이들은 15명, 선생님은 4명, 모든 식단이 유기농이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자연에 나가 놀며 아이들은 자유로움과 아름다움을 경험합니다. 학교에서는 핸드폰과 미디어를 제한하는 대신 몸으로 많이 놀고 몸으로 지혜를 익히도록 합니다. 핸드폰 중독, 게임 중독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부모와 상담도 자주 하죠.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고 저의 철학과도 부합해 보이는 이곳을 저는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엄청나게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는 제 모습을 보니 저는 제 삶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삶을 고민하고 있었더군요. 아이들의 삶이 곧 내 삶인 양, 아이들 삶의 실패가 나의 실패인 양. 아이들을 위해 이곳에 왔지만 저는 사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힘들었어요.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 저는 저의 삶을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엄마가 아이의 삶을 대신 살면 아이는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도반님의 조언에 머리를 세게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겉으로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이곳에서 저는 제 삶을 살지도 못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아이들 삶을 살지 못하고 있더군요. 아이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길 바랬지만 정작 저는 불행했고 아이들은 엄마의 불행에 힘들었을 겁니다. 제게는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해 라는 패턴이 있습니다. 저는 삶의 모든 순간에 머릿속에 저울을 꺼냅니다. 무엇이 더 완벽한지 재고 있죠. 삶은 마치 구구단밖에 모르는 제게 아인슈타인의 양자 물리학 문제를 계속해서 던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삶이 어려운 문제를 낼 때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풀어도 오답이라는 것을 알아채면 신을 원망하고 팔자를 탓하고 나의 잘못을 찾고 아인슈타인이 되지 못한 저를 자책했습니다. 신은 왜 이리 가혹하게 계속해서 내가 풀지 못하는 문제를 던지는 걸까요? 저의 물음에 신은 제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가 풀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있단다. 어려운 문제 앞에서 그저 가만히 있어도 돼. 64번에 대해 책에서는 완료 전 혼란, 과도기에는 출생처럼 통과에 필요한 단호함이 요구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이 공동체에서 경험한 힘들었었던 일은 통제 가능하고 완벽해 보이는 환경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내가 가야 할 삶의 방향으로 흘러가기 위한 산통이었나 봅니다.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더 많아질 새로운 환경이 여전히 저는 두렵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이곳을 떠나는 것이 여전히 저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완벽해 안전해 라고 말하며 더 나은 삶을 위해 고군분투해준 나의 저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삶이 제게 열어준 새로운 문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새로운 곳에 가서도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바라보는 것이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저울질하며 완벽한 것을 찾는 데 에너지를 쓰는 대신 저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쓰는 법을 차근차근 익혀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